그날 저는 우연히 병원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분명 친정에 간다고 했던 날, 산부인과 앞에서 한 남자와 눈빛을 나누는 며느리.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려던 바로 그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님, 민우 오빠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어머님의 아들이었어요. 구독 요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 인간관계의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해가 불러온 충격적인 진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68입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 민우가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는 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처음 1년은 젊으니까 천천히 가지겠지 했습니다. 2년째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리어도 중요하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가 되자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네.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친척들의 그런 말들이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제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시립병원에 간 날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 마침 수진이도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어디 가니? 아, 저는 오늘 친정 엄마 만나러 가요.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대서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문득 복도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가방을 든 여자. 그 걸음걸이가. 설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주위를 살피듯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여기 있는 거죠?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많이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한테 숨기는 건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불러 세우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그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수진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도 급히 뒤따라 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수진이가 저를 못 보게 했죠.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3층. 이곳은 산부인과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임신한 건가? 그런데 왜 숨겨? 좋은 일인데?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산부인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와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주 다니는 단골 환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남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 거기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인가?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산부인과에서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눈으로 본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친정 간다고 했는데 병원에 있었고 다른 남자와 눈빛을 나눴고 그것도 산부인과에서.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의 눈빛 교환, 산부인과 앞에서의 그 모습들. 내가 잘못 본 건가? 착각인가? 스스로를 수없이 다독였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서 수진이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드세요 하며 음식을 챙겨주는 수진이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이 아이가 정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가 출근한 후 저는 수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뒤진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침대 밑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지가 여러 장 있었는데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6번이나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지들. 저는 의학 용어를 잘 몰랐지만 뭔가 심각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밑을 뒤지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 아니, 이 사진 속 남자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 다 대학교 졸업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준호 오빠와 함께 2015년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그럼 남매인가? 아니면 오빠라고 부르는 옛 남자친구인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봉투에서는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카페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모두 결혼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결혼한 지 3년이나 된 지금까지 이 사진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왜 버리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왜 병원에서 만난 걸까요? 모든 증거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그 남자를 잊지 못했고 몰래 만나고 있으며 산부인과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저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수진이와 직접 대면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미숙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이는 개인 탐정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미숙아,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확인하고 싶어. 진실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알아야 해. 이대로는 못 살겠어. 알았어. 일주일만 줘.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수진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고 민우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진이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건가?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그 뒤에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했습니다. 퇴근하면 수진이 손을 잡고 오늘 뭐 먹을까? 물으며 웃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은 얼마나 순진한 거야.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우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미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야, 만나자.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각오하고 봐. 그리고 영희야, 내 말 끝까지 들어. 미숙이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와 그 남자의 최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병원에서, 공원에서 둘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역시 계속 만나고 있었구나. 영희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강준호야. 36살이고.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니야, 들어야 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뭐? 저는 미숙이를 쳐다봤습니다. 강준호는 수진이의 대학 선배야. 그리고 지금은 미숙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야. 남성 난임 전문이지. 남성 난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영희야. 수진이가 산부인과에 간 게 아니야. 정확히는 산부인과 건물에 있는 남성 난임 클리닉에 간 거야. 그곳에서 강준호 선배를 만난 거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임신을 하려고 병원에 다닌 게 맞아. 하지만 수진이 본인 문제가 아니야. 민우, 내 아들이 난임이야.
정확히는 무정자증이야. 수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석 달 전부터 혼자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우가 난임이라고? 응. 강준호 선배가 수진이를 도와주고 있었어. 수진이는 민우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대. 민우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혼자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야. 미숙이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병원 진료 기록이야. 수진이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같은 여러 방법을 상담받고 있었어. 민우를 위해서. 하지만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 시댁 눈치를 봤나 봐. 3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수군거렸잖아. 대부분 며느리 탓을 하더라고. 수진이는 그 모든 오해를 혼자 감수하면서도 민우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민우가 이 사실을 알면 자책할 게 뻔하니까. 미숙이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미숙이는 수진이의 일기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떡해. 수진이 친구한테 들었어. 수진이가 그 친구한테만 털어놨던 이야기야.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님이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냐고 물으셨다. 나는 웃으며 곧 생길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다. 민우 오빠가 검사 결과를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 할까. 차라리 내가 나쁜 며느리로 남는 게 나을 것 같다. 민우 오빠만 행복하면 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영희야, 아직 끝이 아니야. 미숙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지난 석 달 동안 강준호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병원을 다녔어. 민우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월급을 모아서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었어. 시댁에 손 벌리기 싫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마 영희 언니가 민우한테 말할까봐 두려웠나 봐. 수진이는 민우가 이 사실을 모르길 바랐어. 적어도 치료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야. 수진이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 만약 치료가 안 되면 입양을 하겠다고. 민우 몰래. 입양? 응. 수진이는 민우가 아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입양을 해서라도 민우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었대. 민우는 평생 자기가 낳은 줄 알고 살게 하고 싶었던 거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오해와 비난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사진들은? 수진이와 강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였어. 준호가 의대 가서 비뇨기과 전문의가 됐고 수진이가 민우와 결혼 후에 문제를 알게 되자 준호 선배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준호는 지금 약혼녀가 있어. 내년에 결혼한대.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오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며느리를 제가 의심했던 건가요? 얼마나 희생하는 며느리를 제가 오해했던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가. 응, 난임이래. 하지만 수진이가 지키려고 한 거야. 우리 아들을. 그날 밤 저는 수진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수진이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오빠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겠을지 몰라. 민우 오빠는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앞으로도 말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제가 문제 있는 걸로 하고 민우 오빠만 상처받지 않으면 돼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이렇게 희생적인 며느리를 제가 의심하고 뒤조사까지 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수진이가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당황해했습니다. 다 알아. 내가 병원 다니는 것도, 준호 씨한테 도움받는 것도, 민우를 위해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것도.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왜 말을 안 했니? 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민우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보야. 이 바보야. 저는 수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넌 나쁜 며느리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야. 우리 아들을 이렇게까지 지켜주는. 저희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수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혼자 짊어지지 마. 남편도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민우 오빠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셨죠? 아직 안 했어. 내 뜻을 먼저 물어보려고. 수진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우 오빠한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계시면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했을 때 저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우는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내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한테 숨겨왔던 게 있어. 미안해. 뭔데? 무슨 일인데? 민우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못 가져. 정확히는 오빠가 난임이야. 무정자증이라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3달 전에 알았어.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방법을 찾아봤는데 쉽지 않대.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시험관 시술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어.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 수진이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병원 다닌 건
나 때문이었어? 응. 하지만 오빠 탓이 아니야.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왜?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짊어졌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힘들어할까봐. 오빠가 자책할까봐. 차라리 내가 나쁜 아내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민우는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서.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함께 극복하면 돼. 수진이도 민우를 안았습니다. 저와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지키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다음 날부터 저희 가족은 함께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 선생님을 만나서 정확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시험관 시술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수진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수진이는 제 소중한 후배고 민우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심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도와주는 은인이었던 겁니다.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약물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민우 곁에서 한결같이 응원했습니다. 오빠 힘내. 우리 꼭 아기 가질 수 있을 거야. 안 되면 입양도 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야. 수진이의 그 말에 민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기분은 어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척들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석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약물 치료와 시험관 시술을 병행한 결과였습니다. 수진이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기 생겼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저도 수진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우는 수진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 오달락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지금 수진이는 임신 7개월입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민우는 수진이를 세심하게 챙깁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오빠, 오늘 아기가 많이 움직였어. 여기 손 대봐. 진짜? 우리 아기 건강하구나. 민우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다. 저는 요즘 태교 음식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이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남편도 아기 방을 꾸미는데 열심입니다. 직접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벽에 예쁜 벽지를 바릅니다. 우리 손주 최고로 예쁜 방에서 자야지. 어느 날 수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병원 다니는 걸 보고 오해를 했었어.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제가 숨긴 것도 잘못이었으니까. 아니야. 너는 민우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둬서 정말 행복해. 어머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민우 오빠도 용기 내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니.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그날 병원에서 수진이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의심과 오해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최악의 상상.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수진이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남편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경솔한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준호 선생님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십니다. 수진 씨 상태 어떤가요? 정기 검진 잘 받고 계시죠?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출산하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축하 선물 준비할게요. 준호 선생님도 내년 봄에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수진이의 결혼식 때 수진이가 준호 선생님을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준호 선배님 우리 집 들일 때 꼭 초대하자. 은인이잖아. 이제 2달 후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민우는 벌써부터 아들 이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름 뭐로 지을까요?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라. 다만 좋은 뜻을 담았으면 좋겠구나. 희망희, 빛광. 희광이는 어때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준 아이니까. 좋다. 정말 좋은 이름이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서 수진이를 보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오해를 품고 수진이를 집에서 내쫓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민우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이고 수진이는, 그 착한 수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수진이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 오해를 감수하고 묵묵히 그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 희광이가 태어나면 저는 이 아이에게 말해줄 겁니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 아빠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단다. 희광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싸웠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 및 단체와 무관합니다.